내 보물 말이냐? 까물지 못해! 원한다면 줄 수도 있지. 이 말에 모티브가 있을 거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발행된 단일 작가의 단일 만화 시리즈로 기네스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만화, 원피스. 해적이 주로 등장하는 만화이기 때문에 이 원피스에는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해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많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는 심장이 뛰는 명대사를 남긴 골드로저마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원피스의 인기 캐릭터이자 루피의 동료인 조로의 모티브가 된 해적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와 롤로노아입니다. 롤로노아는 조로처럼 검술을 사용한 해적이죠. 다만 롤로노아는 전투 중 붙잡은 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이고 점령지의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악행을 저지른 잔악무도한 해적입니다. 롤로노아를 만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요. 루피의 라이벌 트라팔가 로우 역시 실제 유명한 해적이었던 에드워드 로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에드워드 로우는 약 100여 척의 배를 납포해 불태운 것으로 유명한 해적인데요. 그는 포로들을 죽이기 전 입술이나 귀를 잘라 기름에 튀겨 다른 포로들에게 먹이는 등 잔인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트라팔가 로우의 능력도 자기가 특정 지정한 공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자르거나 붙일 수 있다는 점이 떠오르네요. 다음은 루피의 숙적 마샬디 티치입니다. 마샬디 티치는 역사에 남은 대해적, 일명 검은 수염으로 불린 에드워드 티치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티치라는 이름에서 바로 느낄 수 있죠?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는 치렁치렁한 검은 수염을 길렀던 것으로 유명하며 그리하여 별명이 검은 수염이었습니다. 원피스의 티치의 해적단 이름이 뭐죠? 네, 검은 수염 해적단입니다. 그의 외모는 이후 흉악한 해적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었는데요.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에 노력했는데 마귀처럼 보이려 적들 앞에서는 불붙인 심지를 모자 아래에 꽂고 다녔습니다. 원래는 영국 소속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고 타국의 상선을 습격하는 해적이었으나 1714년 평화협정이 맺어지며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원피스의 티치도 세계정보의 승인을 받은 칠무회였다가 세계정보의 뒤통수를 치고 사왕의 자리에 오르죠. 아참, 그는 선장이 되기 전 유명한 해적인 벤자민 호르니골드의 해적선 승무원이 되었었는데 원피스에서의 검은 수염도 흰 수염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행보로 유명한 사건은 일주일간 한 도시를 봉쇄하고 통행세를 받은 찰스턴 봉쇄 사건인데요. 그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해적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티치를 말했으니 떠오르는 캐릭터, 원피스에 등장하는 여자 해적 주얼리 보니의 모티브는 앤 보니라는 유명한 여자 해적인데요. 당시 역사상 여자 해적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여자 해적이 바로 앤 보니죠. 카리브해 일대에서 활동했던 아일랜드계 해적으로 해적 선장인 남자친구를 따라 해적이 되었는데요. 예쁘지만 불같은 성격으로 해적선에 남장을 하고 거친 일을 도맡았습니다. 칠무의 해적 바설로뮤 쿠마 또한 아프리카, 인도양, 캐러비안해를 오가며 수백 척의 선박을 납포한 황금시대의 간판급 해적 바르톨로뮤 로버츠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들 모티브가 된 인물과 이름이 참 비슷하죠?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른데의 무장함선의 보호를 받고 있던 포르투갈 상선을 약탈하고 도망간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바설로뮤 쿠마가 만화 속에서 매일 들고 다니는 책 이름 바이블, 영어로 바이블은 성경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바르톨로뮤 로버츠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마다 선원들을 이끌고 예배를 드렸으며 하느님께서 해적질을 윤호하셨다라고 하며 해적질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전해지죠. 참 억지죠? 이렇게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인물 말고도 초창기에 등장했던 캐릭터들도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쪽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골드로저를 만나야 하니까요. 도끼손 모건은 헨리 모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헨리 모건은 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군에 소속된 공인된 해적이었으며 자메이카의 통치자이기도 했죠.
땅 투기에도 유능해 많은 부를 축적하였는데요. 그는 자메이카 일대의 해적들을 이끄는 해적 함대의 두령이었으며 스페인군과 싸워 많은 영토를 빼앗았죠. 특히 신부와 소녀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포르토벨로 전투에서 그의 악명은 널리 알려져 더 테러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영국 본국에서 그에게 해적들을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자 그는 얌전히 명령에 순응했고 영국의 찰스 2세는 그에게 경의 칭호를 하사했죠. 그는 유명한 해적 중 끝까지 성공한 몇 안 되는 해적입니다. 다음으로 알비다는 실존했다고 전해지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고대의 해적단 이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봐 해적왕! 그동안 모은 보물은 다 어디다 숨겨놨나? 진짜 위대한 항로 안에 두고 온 거야? 당신은 손에 넣었지? 그 전설의 보물을! 야 거기! 조용히 해! 이 세상 전부를 얻을 수 있는 보물! 원피스를 말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원피스의 시작점이 된 인물, 해적왕 골드로저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두 명인데요. 하나는 해적왕이라는 별명의 모티브가 된, 다른 하나는 골드로저의 명대사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먼저 해적왕 헨리 에브리입니다. 최대 60만 파운드, 현재 약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보물을 소유한 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해적이었던 그의 별명은 The King of Pirate, 바로 해적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 100만 파운드, 현재 약 70만 달러가 걸려 있었죠. 다음으로 소름 끼치는 모티브, 올리비에 레바세르입니다. 인도양과 동아프리카 해협으로 오가는 상선과 정부의 보물선만 공격하여 황금 5,000kg, 은 60만 kg, 다이아몬드 수백 개, 희귀한 보석들을 약탈했죠. 약탈했던 보물들이 10억 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해적입니다. 만화 속 골드로저와 유사하게 교수형을 당할 당시 자신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를 숨기고 그 장소가 있는 암호문 양피지를 던지며 나의 재산은 모두 이 속에 있으니 누구든지 찾아내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찾아보아라.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토리시드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너 내 동료가 되라.